성공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라. 그동안 대한민국 성공 테크트리라는 게 있었죠. 최고로 좋은 대학에 간다가 첫 번째 테크고, 그 다음 좋은 대학이라는 걸 바탕으로 가장 좋은 직업을 취득한다. 그 다음엔 이제 재산, 뭐 결혼.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공이냐. 오히려 저는 공부를 너무 잘한 친구들이 테크트리 위에 섰다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그럼 난 다음에 이제 좋은 직업, 그 다음 의사지 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성공이 아닌 성공을 쫓았구나,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고, 그냥 흘러가지 마. 너 좋은 대학 갔으니까 다음은 당연히 좋은 직업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좋은 직업이 성공일까를 의심해봐. 오히려 저는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간 친구들이 한테 반대로 얘기해요. 전 되게 세게 얘기하거든요. 넌 성공 테크트리에서 벗어난 거야. 좋은 대학 못 갔으면 이제 첫 단추가 끝난 거야. 너도 알잖아. 잘 된 거야. 그러니까 흔히 지금까지 사람들이 얘기했던 성공에 대해서 너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생들한테 요새 성공이 뭐냐, 그 얘기를 많이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성공은 아주 간단해요. 죽기 전에 나 인생 진짜 한 번뿐 인생 잘 살았어. 또는 좀 쪼개잖아요. 하루 아니면 좀 매일매일 생각하기 귀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전에 돌아보잖아요. 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잘 살았다. 이번 주 어땠지? 잘 살았다. 반대도 있죠. 이번 주 너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보낸 것 같아. 결국 그게 모여서 죽기 전에 나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살았어, 이거거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지금까지 우리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 어떤 말씀하신 업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산, 그런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걸 이루면 죽을 때 잘 살았어, 그걸 못 이루면 못 살았었는데, 실제로 그건 인간의 사실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성공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 내가 무언가에 몰입해서, 아니면 오늘 하루를 진짜 가득 만끽하고 경험을 가슴에 가득 담았어요. 자, 와닿지 않으시죠? 이 얘기 드릴게요. 실제로 수험생이라고 해볼게요. 3년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불합격했는데도 묘한 만족감이 남아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은 오직 어떤 목적과 성취를 하는 거에서만 의미를 느낀다고 하면 실패한 순간 지난 3년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내가 수험생 때가 그리운 이유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닌데요, 그때만큼 뭔가 내가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살아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반대로 그렇게 따지면 재벌 회장이 가장 나는 의미 있었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돈 많이 버신 분들이 항상 딱 그 액수를 찍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돈 많으면 편해요. 편하지만 그게 인생의 성공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게 가장 문제다.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너무 단순하게 박탈감을 느끼는 거고, 반대로 어떤 운에 의해서 고작 달성한 사람은 너무 자만해서 나는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해. 이유가 뭔데요? 200억이 있잖아. 뭔가 찝찝해. 그래서 저는 성공을 결과, 어떤 미래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모든 한국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 돈 많으면 편리하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좋네. 그리고 없으면 아우 안 좋네, 불편하네. 하지만 그걸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좀 심하면 할까요? 직업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죽을 때 난 못 살았네 하고 죽어야 되고, 재벌 회장만이 난 죽을 때 잘 살았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낮은 직업을 가진 분들도 죽기 전에 난 정말 잘 살았어. 근데 이 성공의 가치관에 완전 세뇌된 우리들은 합리화야, 정신승리야. 당신이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일 제가 답답한 게 주부들이에요. 주부 대단하지, 엄마 대단하지. 하지만 뒤에 항상 씁쓸함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사실 크게 가치 있는 건 없지. 하지만 엄마들 중에 나 되게 잘 살고 있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건 성공이라는 걸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생산성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 보면 너무 웃긴 게 전업주부의 생산성에 대한 논문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생산성, 성공으로만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죠. 근데 그걸로 평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사실은 더 인간의 본성에 맞아요. 사람들이 되게 목표로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성공과 행복인데, 이게 지금 행복을 얘기하시는 건가 성공을 얘기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저는 다 똑같아요. 성공과 행복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 또는 미래,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정 중에 행복이 있고 과정 중에 성공이 있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멀리 있는 이런 거죠. 나는 그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행복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럼 지금은 안 행복한 거네?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가 꿈이고, 아나운서가 돼서 뉴스에 제 얼굴이 나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행복이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제가 아나운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너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지? 오늘 얼마큼 준비했어? 오늘 솔직히 그냥 좀 농땡이 치고 대충 살았어요. 그럼 아닌 거야. 잘 때 후회되지. 네. 근데 어느 날 진짜 제가 오늘 아나운서에 완전 몰입해서 열심히 했어요. 어땠니 기분이? 뭔가 뿌듯하고 하루를 안 버린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거야 바로. 근데 저 아직 아나운서 안 됐는데요? 그럼 상관하지 마. 이러다가 저 불합격하면요? 상관하지 마. 일단 매일매일은 너는 행복한 거고 합격하면 다시 좋은 거야. 플러스 알파야. 불합격하면 마이너스 알파야. 안 좋은 거야. 그걸로 너의 성공과 행복과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 몰입해서 그 순간순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충만론인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원래 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멀리 있는 성공, 행복 이런 게 성공, 행복이고 인간의 메커니즘을 생각했을까? 그거는 고성장 시대가 잠깐 우리에게 착시를 준 거예요. 인간은 그런 식으로 목적주의적 지향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거기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성공과 행복이 같다 다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결과적인 성공과 행복이 있고 과정에 있는 성공과 행복이 있다.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과정 중에 성공과 행복이 있다면 그건 같은 거예요. 결과와 과정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저 결과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오직 그걸 위한 준비로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도 이제 행복과 성공이 있고 과정 중에도 그렇죠. 행복과 성공이 있는데 맞습니다. 과정에는 약간 스팟라이트를 안 붙이니까 맞습니다. 전혀 인지를 못하는 맞습니다. 그 충만한 느낌의 행복이라는 건 정의였는데 과정 중에 느끼는 성공, 자기가 세운 오늘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개념일까요? 그것도 결국은 또 다른 결과를 위한 성취감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눈앞에 있는 이 과정을, 이 경험을 완수했어. 여기서 오는 그냥 충만감이 말 그대로 만족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화면 보고 되게 영상 잘 나왔습니다. 이건 성취감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되게 이 순간에 몰입하고 있잖아요. 네. 딴 생각 안 하고 있고 최소 열심히 다 했잖아요. 네. 자, 근데 봤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는 거야. 불행하겠죠. 성취감만 보면 망했네요. 영상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전 이러겠죠. 진짜 마이너스 알파. 아, 어떡하죠? 결과물 안 나와서. 근데 우리 둘이는 좋지 않았어요? 못 산 것 같아요? 정말?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목적주의, 결과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은 잘못 살았죠. 영상이 녹화가 안 됐잖아요. 우리 오늘 1시간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저는 뭐냐면 저는 너무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면 전 여기 와서 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얘기했고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귀구이로 드렸고 잘 산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죽는다고 해봅시다. 우리한테 남는 게 뭘까요? 영상이 남을까요? 이 시간이 남겠죠.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계획을 달성해서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받았던 느낌.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나 이 공부해서 막 모든 걸 흡수하고 내 모든 걸 쏟아붓고 그 느낌. 그게 충만감이에요. 너무 극진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과정이 좋으면은 결과도 좋을 거야라는 의미로 과정의 존재 의미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아, 너무 잘 이해하셨어요. 네. 아, 극진적 네. 얘기일 거고 하지만 저는 현대인한테 필요한 얘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 얘기는 절대로 뻔할 뻔짜 얘기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강연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결국은 그래서 결과에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잘 될 거예요. 또는 결과가 안 돼서 너무 슬프죠. 괜찮아요. 다음번 결과를 노리면 돼요. 오직 결과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결과는 플러스 알파다. 다시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있으면 좋지. 저 돈 많이 벌면 좋아요. 근데 좋은 것뿐이지 그게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는 오직 과정이다. 결과는 싹 뒤로 보내라. 예를 들면 GMC 클래스를 열겠죠? 여기 강연장이 꽉 차거나 안 차거냐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꽉 차면 좋죠. 안 차면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못 살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확 받아들여진다. 그렇죠. 그 인간의 죽음이나 유한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과정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막 업적을 세우고 뭐가 그게 본성일까? 더 1차원적인 본성은 짧은 인생. 이 인생을 유한한 인생을 꽉 차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복잡하면 요새 젊은이들 좋아하는 진화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기본 본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되도록 오래 생존한다. 반대로 말하면 주어진 인생을 잘 산다. 물론 이렇게 또 논리적 반박이 오죠. 그러니까 자꾸 뭘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보장이 안 되고 저 멀리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 제가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살다가 10년 후, 20년 뒤 못 돼서 죽으면 어떡해요?
또는 그 아파트를 이룬다고 쳐요. 근데 이게 또 빠져있는 거예요. 목적주의 함정이. 그러면서 내 모든 일상은 다 공허해져요. 왜냐면 이런 거죠. 밥 빨리 먹죠, 다 사람들. 왜? 돈 버는데 아무 의미 없으니까.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죠. 왜? 이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니까. 놀라운 얘기 드릴게요. 1년에 식사가 1000번이에요. 1일 3식 한다고 하면 네. 10년이면 10,000번이에요. 네. 우리 인생에 가장 반복되는 행위를 대충 해놓고 그래서 200억 됐을 때 뭔가 허한 게 그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내 눈앞에 있는 밥에 집중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나는 맨날 파인다이닝만 다니게 되겠지만 지난 나의 만기는 어디로 갔는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결국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과정을 잘 즐기면 되는 거예요. 원시인들이 20년 후에 무언가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았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20년 후에 뭘 위해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뒤집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우리가 교묘하게 호도당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